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장 후보 경선에는 현재 2명의 예비 후보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60분 동안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와 대전 MBC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갈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후보의 소개와 더불어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와 순서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내가 왜 세종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각 후보의 출마의 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성선재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실질 수도 세종 완성의 적임자, 글로벌 시장 후보, 젊은 시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세종시장 경선 후보 성선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충청도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뉴욕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원으로 행정과 사법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우리 지역의 한남대 법대에서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자문위원, APEC 고위급 회담 자문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의 수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이후 저는 우리 세종시의 투자유치 자문관으로서 세종시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화에 대하여 고민하고 자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저는 올해 55살로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제일 젊습니다. 시민의 뜻을 가장 잘 느끼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실질 수도 세종 완성을 위하여 세종시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민호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 최민호입니다. 최근 세종시 관련 보도를 보면 최고, 최저라는 단어가 자주 띕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덜컥합니다. 좋지 않은 보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최저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주택의 외지인 소유 비율도 최고입니다. 이춘희 시장 8년 동안 시의 빚은 수천억 대로 불어났고 청렴도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시장과 시의원들은 특공 혜택과 투기로 많은 시민들의 지탄도 받았습니다. 도시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상가 공실은 넘쳐나는데 현 시정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세종이 바뀝니다. 저는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무총리 비서실장, 행복도시건설청장, 충남부지사 등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익혔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학위도 받았습니다. 청렴하게 공직을 마치고 세종에 닻을 내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충청이 고향일 뿐만 아니라 세종의 역사와 현안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 최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세종시를 튼튼한 반석 위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을 통해 출마의 편을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가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정책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세종시 현안에 대한 공동 질문과
이어 후보 간 자유 주제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책 토론입니다. 각 후보는 6분 30초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1분 30초 이내로 공약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합니다. 각 후보가 공약 발표를 마치면 두 후보께서 상호 간에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상호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발표자는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 최민호 후보부터 정책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종에는 4가지 큰 불편이 있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정차 공간이 없는 교통체계, 세종 시민에게 너무나 적게 배당되는 아파트 청약, 텅텅 비어있는 상가, 그리고 볼거리와 쉴 곳이 없는 도시공간입니다. 저 최민호의 공약은 이 4가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서 빠른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세종 간 지하철이 조기 착공되도록 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동지역에는 M버스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아침 시간 20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세종 시민에 대한 아파트 청약 공급 비율을 80%까지 늘려서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고 특히 청년 1인 가구형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시중 임대료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주거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도구역 등 허용행위 완화를 하는 등 지구단위 계획을 합리화하고 상권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버스킹 존이라든가 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금강에는 꽃길 조성, 달빛 마켓이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금강 보행로 도리시설 확충 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파리에 세느강에 낭만이 있듯이 세종에는 강변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추억의 공간을 선물하고 경제도 살리는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공약 꼭 이행하겠습니다. 네, 최민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성선재 후보의 질문을 통한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성선재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민호 후보님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또 우리 세종시의 근간이 됐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또 일부는 집행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기존에 나와 있던 대책들에서 그렇게 많이 발전한 그런 대책이 아니고 이미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런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름동 존청동 M버스 노선 신설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새로운 것 같고요. 나머지는 버스 요금 무료화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버스 요금 무료화는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추진을 한다고요. 네. 전국적으로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다른 지역에. 네. 그 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은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라든가 또는 그 청소년들한테 요금을 말하자면 무료화하는 일부 시책은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한다는 공약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만이 가능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선재 후보님도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신혼부부들한테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서 무료로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1인 거주 청년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규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을 이전에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봤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좀 폄하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2분 30초 남았는데요. 두 번째 질문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와도 비슷한 공약을 내셨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이러한 경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부족해서 좀 여쭤보자면은 저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우리 최민호 후보님께서는 전세 자금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직접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예, 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 자금은 본인들이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고 시는 그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시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하신 거죠. 저도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공약 또한 좀 더 제가 좀 아까 좀 먼저 한 전에 걸로 알고 말씀하신- 있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잘못하셨더라면 네. 이번 기회에 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젊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좋은 정책, 경쟁,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가 다듬어졌으면 좋겠고 혹시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주택을 300가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거 아닌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임대주택 한 채를 질 때 약 1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상정해 볼 때 300가구 그러면 450억입니다. 우리 성선재 후보께서는 1,500가구를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2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재정 형평상 2천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질 수 있는지 재정 여력을 좀 판단해 보셨을 때 저는 300가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300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차후로 더 늘릴 수는 있는 문제죠. 네, 아직 40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추가로 답변하실까요? 또 우리가 더 발전을 위해서 하니까요. 네, 아까 엠버스 말씀은 우리 후보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뜨거운 문제가 우리 세종시는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인가 전국의 문제인가 즉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아파트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80%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80%라고 하신 건 어떤 특별한 보관이 있으신가요? 네, 5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답변 못하신 거는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100%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국회 이전도 되고 청와대 집무실이 올 때 100%를 다 우리 시민들한테만 마무리해 갖고 주시기 갈 수는 없을 바랍니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성선재 후보의 정책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선재입니다. 저의 대표 공약 첫 번째는 반값 재산세입니다. 자, 반값 재산세. 우리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반값 재산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부동산 폭등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유자는 부동산 가격에 신음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평균 가격에 1가구 1주택인분은 반값 재산세를 하고 그 나머지는 비례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호 후보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정한 조건이 되는 경우에 처음에 2년 동안은 그 이자 부분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해서 저는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정부 부처 유관협회에 각 부처별로 한 100여 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세종시로 유치하여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도 감면하고 그 직원들이 여기에 옮겨오는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시는 첨단 산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키덜트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레고랜드 같은 것을 유치하여 일자리와 재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카쉐어링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카쉐어링에 대해서 또 여쭤보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세종보를 보강하여 금강에 크루즈, 운하를 배를 띄우고 그다음에 금강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호 후보님 질문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송선재 후보님 공약 잘 들었고요. 공약을 들으면서 제가 행정을 전문으로 해왔던 저로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그 아파트 평균 가격 이하의 재산세 반값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성재 후보께서 우리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이신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작년엔 한 4억 5천 정도 내외 된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평균 가격 이하의 아파트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그 평균 가격 이하의 아파트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더 어려움을 또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키덜츠 뭐 좋은 말씀입니다만 디즈니 레고랜드를 유치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레고랜드 하나만 보더라도 전 세계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에 1개 정도 유치하면서 미국과 중국에만 한 3개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 레고랜드가 바로 우리 춘천에 바로 위치가 됐어요. 금년도 5월 5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레고랜드의 본사 입장상 한 국가에 1개라면 세종시의 레고랜드를 유치한다는 것은 고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어떻게 유치하시겠다는 건지 더더구나 디즈니랜드와 함께 그것을 유치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강에 그 크루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크루즈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루즈선이라는 것은 그 안에 호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호화로운 유람선이죠. 근데 크루즈가 뜨기 위해서는 일단 수심이 나와야 됩니다. 배가 크기 때문에 금강의 수심은 그 하수 계수가 너무 낮아서 크루즈가 뜰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동 구간이 금강은 우리 금강 하구떡이 있고 공주보나 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동 구간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크루즈를 운행하겠다? 뭐 보통 유람선이라면 모르겠지만 크루즈를 무슨 운행하겠다라는 것은 꿈은 좋지만 현실 가능성 이 또한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선재 후보님. 네, 답변 시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소형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조금 상승하겠죠. 예, 우리 세종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파트 당첨은 어느 지역이냐 또 몇 층이냐에 따라서 사실 로또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저는 가격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이 수렴해 가고 비슷해져 가는 것은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 레고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을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많이 하셔서 촘촘하게 생각을 해보셔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의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컬럼버스의 달걀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세종시가 얘기했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더 비고 있습니다. 자, 용도 규제 완화하고요. 지구 단위 바꾸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행정의 룰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에 했던 관행에 벗어나야 됩니다. 이 관행과 기존의 행정에만 의지해서는 더 이상 세종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루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이애미에 있는 크루즈로 바하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고 호텔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크루즈 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에서 떠다니는 걸 얘기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포토맥각이나 캐나다 오타와 여기에 있는 크루즈 유람선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물론 돛담배보단 큽니다. 개인 보트, 요트보단 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지나면서 국회의사당 보고 수목원 보고 정부청사도 보고 이렇게 관람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배 운항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뭐 5m, 6m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열한 정책 토론에 이어 세종시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세종 유세에서 세종을 행정수도가 아닌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집무실을 용산이 아니라
아예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순서에 따라 성선재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 후보시지만, 아직 당선이시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에 취임하면 대통령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용산 집무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세종의 제2 집무실은 이것은 임시적이고 최종적이 아니다. 세종 국회의사당도 최종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처럼 세종이 이제 행정수도가 아니라 여기서 행정수도를 떼고 실질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명실상부하게 수도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서울 집무실, 이제 용산 집무실이 되겠죠. 이 용산 집무실이 서울 분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고 세종시가 탄생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또 다른 의미로 계속해서 10년, 20년 소모전을 벌이다 보면 결국은 20년 후에도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임시적 조치만을 계속 취한다면 분명하게 호소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민호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성선재 후보와 같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현실의식 그리고 국정 운영의 책임의식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2004년도에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긴다고 했을 때 그거는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해서 우리가 그것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정부 부처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의 이전 단계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고 국회 분원을 이전한다는 걸 약속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감안한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을 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상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멀리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우리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수도로 가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이전 그것은 앞으로 세종시가 실질 수도로 되는 것에 있어서 큰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시간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민호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4월 7일 날 우리 송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 제가 아주 귀를 의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도시법 적용을 시 전체로 확장하고 그리고 행복도시를 2040년까지 연장한다고 그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거는 행복도시건설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행복도시 건설구역을 세종시 전역으로 그걸 확장을 하면 거기에 모든 개발 계획의 수리권, 인허가권, 준공검사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복청장의 권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과 시의회와 시민의 그 개발에 대한 자치권을 전부 반납한다는 것인데 시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시장의 권한을 행복청장한테 넘긴다. 물론 재정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행복도시가 75%까지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도시의 행복청의 권한을 이제 시가 완전히 이관받아서 세종시가 완전 자치체가 돼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망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발상이신데 그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최민호 후보님은 행복청장도 하시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공직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시고 우리 세종의 고질적 문제들을 잘 통찰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법리적인 이런 해석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저도 이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위헌 문제나 이런 것을 심판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저도 헌법연구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그렇게 된 것이었고 그때 이제 불문헌법이나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런 것은 우리의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니고요. 네. 행복도시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구역을 도시 전체로 확대한다는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선출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주도해서 바꿔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세종시가 부채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4,5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권한을 많이 가져오는 것만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외에 이 많은 사업들 시장 지금 최민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재원은 다 어디서 나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행복청이 30년까지 하지 말고 40년까지 있어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다면 네.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세종시 경우에는 58.8%입니다.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서울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근데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약 43%밖에 안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국가기관에 자치권을 넘긴다는 발상이라면 지방자치를 차라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가진 그럼 자치단체는 전부 다 국토부에다가 당신들이 개발해 주시오라고 이관해야 옳겠습니까? 부족한 재원이라 하더라도 더욱 노력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자치 시민 그리고 자치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앞으로의 모습이라고 또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제,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대단히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네, 좋으신 말씀 제가 잘 듣고요. 자치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면 됩니다. 법률을 개정하면. 레고랜드를 어떻게 유치하시겠어요? 그게 행복청장의 권한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하는 것은 행복건설법 39조에서 행복청장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송 후보께서 그걸 법을 바꿔서 그럼 레고랜드만 유치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모든 것이 행복청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세종시장도 권한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모든 권한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세종 국회의사당 누가 유치했다. 시장 권한 아닙니다. 청와대 제2지무실 옮겨왔다, 옮기겠다. 그게 시장 권한입니까? 시장의 정무적 권한이자 정무적 책임입니다. 네, 그거 법적인 권한이 시장 권한이 아니죠. 그것도요.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시장 이춘희 시장도 자기가 다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권한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분은 그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중앙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된 기관들이 그것을 받들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시민의 책임을 받들어서 하는 것이지 현재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행정을 할 적에 물론 법을 바꾸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최민호 좋지만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선재 후보가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입니다. 네. 자, 우리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민호 후보님께서는 행복청장도 역시 하셨고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특히 이제 바로 우리 세종시의 탄생 이전에 그리고 현재도 세종시는 두 바퀴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청과 함께 행복도시 건설청이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행복청장을 이제 하시면서 길게 하시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큰 꿈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아쉬웠던 게 무엇인가 좀 앞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행복청을 행정을 할 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청이라고 그러지만 세종시의 이름을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공공시설명을 전 순 우리 이름으로 제가 청장 시절에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랄까 저희 잡으시고요. 그리고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문제입니다. 애초에 기본 계획이 그렇게 좁게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복청장 시절에는 그걸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 행복도시 청장을 말씀하니까 아까 법 그러시는 법을 바꿔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법을
바꾸는 건 좋지만 일단은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도시건설법이라는 것이 있고 국회법이라는 것이 있고 헌법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이전에 준수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하고 행정하고 안 된다 그러면 법을 바꿔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법치국가의 이념의 발족에 대단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합리한 법은 바꾸지만 법의 테두리를 존중하면서 우리 행정과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셔야 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학사, 석사, 박사 다 법학을 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다뤘고요. 학교에서도 헌법을 가르쳤고 헌법과 법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한 30년간 다뤄왔습니다. 제가 뭐 있는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시는 분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당 이춘희 시장의 한 행정에 바로 그런 것도 집권당이 민주당과 함께 자기들이 그런 쪽에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려고 시장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법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최민호 후보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이 공약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국책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중의원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사실 이 옆에 오송도 방사능 가속기가 있는 것 뭐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대덕 연구단지에서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 대전, 충청 저는 세대충이라고 합니다.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도 그런 것을 현재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중복 투자에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중의원이 아니고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왜 세종시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판단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오송에도 있고요. 방사선 가속기 그리고 우리 대덕 연구단지에 중이용 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세종을 중심으로 가속기 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고 클러스터화되고 이것이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속기를 집적화한다는 것이 이걸 중복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은 아니면 짧게 말씀해 주셔서 네. 우리 세종시가 목표해야 하는 인구는 그러면 현재 정부가 정한 80만 이것으로 족하다고 보십니까? 80만으로 정했다고 해서 인구가 80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메가시티가 된다면 인구가 80만, 100만으로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은 인구를 어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다 보면 인구가 는다는 것이죠.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답변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현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세종시 부동산 안정화 문제입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거주자 60%, 전국 타시도 거주자 40%의 청약 비중을 인근 대전이나 천안처럼 100% 당해 지역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부동산 안정화 방안,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선재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사실 국가 정책 목표를 40%, 60%, 8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100% 당해 지역으로 바꾸자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입장인데요. 그것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해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100% 당해 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세종시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의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전에 최민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80만이 목표가 아니고 100만,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 더 늘어나서 메가시티가 여기에 충청권이 550만 더해서 1000만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문호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수도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 실질수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의해서 해야지 이 안에서 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눠서 누구한테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확대라 해서 그중에 청년과 신혼들한테 신혼부부에게도 제공하는 것을 저렴하게 해서 아까 뭐 300가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규모 공급 확대가 되고 국가적인 재원이 같이 투자된다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민호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냐는 시각이죠. 지금 우리 세종시의 무주택자 비율이 46.5%입니다. 전국의 44%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고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에 살면서도 주택이 없는 이 실거주자들한테 어떻게 주택을 내 집 마련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까지는 그걸 6대4 정도로 외지인한테 할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실거주자 시민들한테는 주택 청약의 문이 좁아져 왔기 때문에 이걸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대개 100%로 늘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세종시에 저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와대 집무실이 온다든가 또는 국회 본원 이전이 온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공제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 문제는 일단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의 주택 마련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성 후보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협회 직원들을 상가공실로 유치를 하고 그분들한테 특공제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유관기관 협회라는 게 한 중앙부처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럼 100개가 넘는 그런 협회 직원들한테 다 특공을 주면 특공이라는 건 특별 분양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세종 시민들은 어떻게 집을 마련하겠어요? 무한정 주택을 공급해서 그분들도 다 드리고 세종 시민도 다 드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공급 물량 속에서 우리 세종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은 1분 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답변을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민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행정구역, 행복청의 행복도시 구역을 전 시가지로 세종시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지방자치 발상이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또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유관기관 협회 직원들한테 전부 특공을 제도를 주고 그 협회를 상가 공실을 활용하게 했다. 상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협회 직원들한테 아파트 특공을 줘야 된다는 것.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반기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레고랜드 문제도 있고 디즈니랜드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고 꿈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다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은 매니페스토에서도 나중에 검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공약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 후보께서는 아직 젊으셔서 자꾸만 젊음을 강조하면서 뭐 50대 젊음으로서 이것을 법을 뛰어넘어서 다 하시겠다 그러는데 뭐 대통령이 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법적 리걸 마인드를 좀 더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존경하는 최민호 후보님께서 네, 다양한 경험과 경륜으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더 이상
신도시와 구도심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세종시가 행복도시법에 의해서 세종시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세종시라고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한 지붕 두 가족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미 장기적으로 2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1만 가구면 약 세대당 2.5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만 명입니다. 어디다 아파트를 짓습니까? 아파트만 짓는 것도 아니죠. 예, 어디다 짓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구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답변한 것은 제가 네. 물은 것은 자, 지금 그런 제가 공급이 아니고 질문 주신 거에 법적인 답변하고, 리걸 마인드를 네. 주도권을 말씀드리는 가지고 거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제한이 주실 되기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주도권 토론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법적 권한을 넘는 그런 공약을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건 가능하다라고 신뢰성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키시겠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물론 정치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죠. 법적 불가능과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건 다른 거라 저는 이런 말씀을 국회에서 드리고 싶고요.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할 부분이 여야 간의 여러 가지 대립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 검찰청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국회에서 법 고치면 된다. 이것을 세종시장의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될 문제냐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정치적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 유보 부처 유관기관의 이주자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면 현재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옮겨온다고 해서 금방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여기서 장기간 거주하는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하고 저는 현재 신규 공무원들도 임용돼서 오는 분들한테 작년에 아파트 특별 공급이 폐지가 됐죠. 그런데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 하는 경우에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도 저한테 좀 네. 기회를 주십시오. 네. 네. 주도권 10년 거주 있으십니다. 이상 조건으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하신다는데 그런 10년 거주 안 하시면은 그 특별 공급한 소유권을 뺏을 것입니까? 그거를 박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0년 거주 약속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지켜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게 우리 자유주의 문제라든가 법적 체계를 너무나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법 고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법 안 고쳐도 됩니다. 제가 자, 5초 내에 네. 마무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니 뭐 이제 지났으니까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 그렇습니다. 하면 되죠. 예. 자, 여기서 이어서 대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성선재 후보가 네.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원래 그런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동안 10년 동안 못 팔게 합니다. 못 팔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거기다 공급을 하는 거죠. 중간에 그러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사망을 하거나 다른 거 하면 그런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항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런 극도의 예외적인 사항이 무서워서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21만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바로 현재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예, 여기에 하는 것에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인구가 80만이 일단 되고 100만, 150만, 200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모 가지고는 행복도시 현재 요 구역 안에서는 지을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있는 구역에서 현재 있는 아파트를 부시고 여기다 100층씩 올려야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재 세종시 내에 저희가 신도시 내, 즉 말하면 행복도시 안에 인구가 30만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한 4만 가구 되나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지어야 됩니다. 어디다 짓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물론 정부가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정해진 것만을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뭐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관점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상가 공실 문제나 아까 공약에서도 교육,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 행복청장도 하시고 또 시당 위원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 현안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훌륭한 분이 많이 행복청장도 하시고 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가나 교육, 교통 이런 부분들의 고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름 고치시고 우리 뭐 거리 이름 고치고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뭘 하셨는지. 저한테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네. 예, 그럼 아까 그 특공 문제를 아주 말씀을 제가 못 맞췄기 질문한 거에 때문에 먼저 답을 하시고요. 제가 못 맞췄기 때문에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 공무원들한테도 특공 폐지를 했는데 왜 우리가 각 부처의 민간단체 협회 직원들한테 우리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으로 특별 분양을 해줘야 되는가 그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보다 그분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인가라는 문제고요. 연관돼서 상가 공실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가 공실 문제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세종시에 많은 물자와 인원이 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큽니다. 사실은 경제 원칙, 시장 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선 경기와 경제 활성화, 자유경제구역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청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다만 제도적으로 용도구역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규제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 어떻게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부처 100개가 넘는 협회 민간인들한테 특공을 줘서 그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충분히 대답하셨으니까 뭐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기존의 룰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사고와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상가와 교육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고질적으로 악화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뭐 그건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빠서 상가 공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10년간 계속 경기가 나빴나요? 그렇게 보시나요? 상가 공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생겼고 몇 가지 요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분양가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입주할 적에 상가 주인들한테 그 입찰할 때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상가 공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한 가지 요인, 행복청장이 누구냐, 시장이 누구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30초가 지나서 10초 남았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자, 행복청장으로 계실 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양가를 낮추고 할 마무리하도록 단계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2011년도였거든요. 아직 마무리 발언 또 기회를 네. 드릴 테니까요. 두 분 모두 아주 효과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성선재 1분인가요? 후보 그렇습니다. 1분 동안 30초가 마무리 아니고요? 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네. 성선재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세종시장 경선 후보 제가 존경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선배이신 최민호 후보님과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혹시 결례가 됐다면 이해하시고 저희 국민의힘이 세종시에서 이제 10년간 계속된 그러한 적폐를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의 힘이 당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세종시만 바라보는 성선재 시장이 되겠습니다. 새 시대 새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생활공약
실천할 수 있는 공약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장, 성선제, 글로벌 시장, 성선제가 우리 세종시를 새롭게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세종시권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성선재 후보와 함께 아주 열띠고도 발전적인 토론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8년간 길을 잃고 방향타를 상실한 세종호를 올바른 항로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빚의 허닥이며 위기를 맞은 세종시 선장에게 학습할 시간은 앞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선하자마자 올바른 항로를 찾아 배를 몰아야 하는 현실에서 아마추어 선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 최민호는 갖출 것을 갖추었고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고 중앙부처와 정치권에도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선거판에 잠시 끼어든 아마추어 정치라든가 공상과 상상에 끼어드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영원한 세종민, 영원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는 세종시의 최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MBC가 준비한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